버뮤다 삼각지대의 전설. 우리가 아직도 풀 수 없는 몇 안 되는 미스테리 중 하나입니다. 약 6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이야기는 한 이탈리아 남자와 함께 시작됩니다. 그는 향신료, 비단, 광물들이 풍부한 아시아 대륙에 도착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 항해하고 싶어 했어요. 용로로 아시아에 도착하는 데는 터무니없이 긴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그는 튼튼한 배를 짓고 선원들을 모아서 아시아로 항해하는 거야. 뭐가 문제겠어? 라고 생각했죠. 그 남자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습니다. 1492년 스페인 왕실의 도움으로 그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잘 되고 있었어요.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간 것만 빼고요. 하지만 항해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그는 뭔가 아주 이상한 걸 알아차렸죠.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는 악명 높은 버뮤다 삼각지대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 돌아오지 않는 지점, 버뮤다, 푸에르토리코, 플로리다 사이에 있는 무서운 곳이죠. 이곳에서 신비로운 영역으로 사라진 선박, 보트, 비행기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부는 몇 년 후에 발견되었고 또 일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발견되지 않은 채 바다 밑바닥에 누워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요. 확실한 건 우리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수년간 그것을 알아내려고 노력해왔지만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그 운명적인 저녁에 목격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놀라게 했을까요? 항해 기록에 따르면 콜럼버스는 하늘에서 거대한 섬광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터프한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어디를 항해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대한 섬광이 눈앞에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저 같으면 갑판 아래 숨어서 덜덜 떨었을 거예요. 이것만이 유일한 바다 미스테리는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크라켄을 아시나요? 배 전체를 삼킬 수 있는 거대한 오징어요. 모르신다고요? 운이 좋으시군요. 상상해보세요.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어요. 바람에 머리를 휘날리며 옛날 해적 영화에서처럼 말이죠. 그러다가 커다란 오징어가 차갑고 어두운 물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어나옵니다. 촉수로 배를 감싸고 바다 밑바닥으로 모든 것을 끌어당깁니다. 구명보트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간식을 찾아 여러분의 배를 전속력으로 뒤쫓는 거대한 바다뱀은 어때요? 그건 레비아탄이라고 불리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길 바라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사이렌도 있어요. 비열하지만 아름다운 바다 생물이죠. 바위 위에 앉아서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어요. 그들의 마법 같은 목소리는 선원들을 홀려서 날카로운 바위를 향해 배를 몰게 만듭니다. 반면에 인어는 정말 멋져요. 인어도 노래하기를 좋아하지만 배를 박살내려고 하지는 않죠. 인어공주는 진짜 있겠죠? 그리고 해적도 잊지 마세요. 아르, 약탈, 습격, 그리고 2초마다 아르라고 말하는 해적이요. 아르, 해적들은 하루 종일 뭘 하죠? 자, 이탈리아 친구 콜럼버스 얘기로 돌아가 보죠. 혹시 그냥 천둥번개를 본 건 아닐까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글쎄요, 저는 600년 전에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상한 건 그가 어떤 거대한 파도나 폭우, 강한 바람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하늘에서 한 번 번쩍였어요. 돌고래들이 불꽃놀이라도 한 걸까요? 섬광 후에 콜럼버스는 그의 나침반 바늘이 사방으로 춤추기 시작했다고 썼습니다. 이야기는 점점 더 이상해집니다. 그의 보고서는 선글라스를 낀 착한 거북이가 물 밖으로 뛰쳐나와 세척의 배를 해안으로 밀어줬고 모두 다 같이 핫도그를 사 먹으러 갔다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당연히 농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과학자들은 이제 답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드럼롤 주세요. 드르르르. 소행성이 바다로 추락했어요. 사건이 종결됐어요. 하지만 잠깐, 그 나침반은요? 소행성과 무슨 상관이 있죠? 소행성은 모양과 크기가 다양하지만 마치 초콜릿 알과 같아서 가장 좋은 부분은 내부에 있어요. 수조 달러 가치의 광물과 금속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과학자들은 심지어 그 소행성에 착륙해서 그것을 채굴하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소행성일 거예요. 그러니까 로드 아일랜드 크기의 소행성 말입니다. 왜냐고요? 주변에 자기장을 갖고 있어서 착륙하기가 훨씬 쉬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과학자들은 일부 소행성 주위의 자기장이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스터리가 풀렸어요. 아마도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선장의 나침반이 오작동한 것은 바로 그의 눈앞에 소행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실 버뮤다에 있었던 다른 이상한 사건들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약 100년 전 USS 사이클롭스는 바베이도스를 떠나 볼티모어로 가는 길에 버뮤다 삼각지대의 중심을 항해했습니다. 목적지에 결코 도착하지 않았죠. 수색에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1945년 5대의 군용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버뮤다 삼각지대 위를 비행하고 있었어요. 만약 해저 어딘가에 소행성이 있다면 왜 500년이 지난 후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레이더와 구식 나침반은 지구의 자기장에 의존합니다. 레이더는 전 세계 비행을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레이더 판독에 결함이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될 거예요. 자석을 나침반 근처에 놓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나침반 바늘 자체는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작은 자석입니다. 하지만 매우 강한 자석 옆에 나침반을 놓으면 바늘은 회전할 거예요. 만약 육지를 찾도록 안내해주는 유일한 도구가 그 나침반밖에 없다면요? 중국 선장들이 최초로 나침반을 발명했습니다. 그 전에 사람들은 해안가를 따라 항해하거나 단지 눈으로 볼 수 있는 섬으로만 항해하곤 했습니다. 나침반이 있다는 건 초기 선원들이 그들이 갔던 곳을 기록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걸 의미했어요. 현재 우리는 온갖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소행성은 아직도 바닷속에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바다 밑으로 내려가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사상 최초의 심해 잠수는 아닐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마리아나 해구에 내려가 봤어요.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이죠. 마리아나 해구는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걸 장난처럼 보이게 합니다. 단 2사람만이 그곳에 가본 적이 있어요. 너무 깊고 수압이 너무 강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유일한 방법은 압력을 받아도 찌그러지지 않을 첨단 기술 탱크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장비는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바다 아래요? 그곳은 그저 어둡고 고요하고 아름다울 뿐이죠. 그리고 이상한 동물들도 많이 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마리아나 해구만큼 깊지 않으니 우리가 언젠가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콜럼버스가 본 소행성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죠. 이번에는 수백만 마리의 작은 물고기들이 보금자리로 만들었을 거예요. 사라진 모든 배와 비행기들도 모두 저 아래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걸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트 비전과 같은 특별한 기술을 가진 고대 오징어, 상어, 거북이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금을 찾을지도 몰라요. 금과 은으로 가득 찬 많은 배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에 가라앉았거든요. 어떤 난파선에는 화재의 증거가 있었고 어떤 난파선들은 두 동강이 났습니다. 대부분 여전히 어딘가에 있어요. 일본 잠수부들은 고대 수중 피라미드처럼 생긴 걸 발견했는데 그것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인간이 만든 것인지조차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발트해에서 누군가가 이상한 우주선의 음파 탐지 이미지를 찍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상하게 생긴 바위일까요? 스위스의 한 호주에는 멋진 빈티지 자동차가 숨어 있었어요. 해변으로 끌어내서 청소한 후에 이 차는 거의 4억 원 이상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타이어에는 여전히 공기가 들어있었어요. 한 번은 일본 어부들이 윗부분이 유리로 된 작고 둥근 배를 발견했습니다. 빨간머리 여자가 안에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동화가 현실이 되었다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마법의 생명체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스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무섭게 들리지만 근처의 섬들은 정말 멋져요. 버뮤다는 작은 섬으로 영어를 사용하고 삼각지대의 다른 지점은 플로리다의 끝과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섬입니다.